중풍, 치매, 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병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저는 뇌졸중, 그 중에서도 특히 뇌경색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한 번 오면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요즘 더 심각한 건 예전처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당연히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압이라는 건 결국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당뇨나 고지혈증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혈압을 너무 급격하게, 너무 낮게 떨어뜨리면 좁은 통로를 통과할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당시 72세셨어요.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셨고 혈압 수치는 항상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당뇨도 있으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셨거든요.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어설 때마다 핑 도는 느낌, 가끔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 가려다가 휘청거려서 벽을 짚어야 했고, 또 어느 날은 앉았다 일어나는데 10초 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 쪽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고 혈압약 때문에 혈압이 너무 낮게 유지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한 상태였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약 용량을 조정하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지러운지, 어떤 자세에서 그런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요.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혈압약을 드시면서 자꾸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기록해 보세요. 혈압 수치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숫자는 정상이어도 내 뇌가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방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집 식탁에는 어떤 기름이 놓여 있나요? 혹시 그냥 아무 기름이나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름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름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 기름이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더 놀라운 건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걸 막아준다는 점이에요. 혈소판이 너무 많이 뭉치면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잖아요. 올리브유는 바로 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8세셨는데 고지혈증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당 조절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수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지인분께 올리브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섞어 드셨어요. 점심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렸고 저녁엔 두부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더니 3달째 혈액 검사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약 용량도 조금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6개월째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신데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뻐근하지 않고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고요. 물론 올리브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분은 동시에 식사량도 조절하셨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하지만 올리브유가 그 변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던 건 분명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실 때 꼭 엑스트라 버진으로 고르세요. 병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봉하신 후엔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산패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샐러드나 요거트, 두부 위에 뿌리는 건 언제든 좋고 볶음 요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튀김은 피하세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올리브유로 바꿔보실 생각이 드시나요? 올리브유만큼이나 중요한 기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기름이죠. 나물 무칠 때, 비빔밥 할 때 자주 쓰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이 뇌경색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물성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하고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생선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지만 생선을 매일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들기름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단, 들기름은 절대 가열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열을 받으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물 무치거나 국의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거나 비빔밥에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꼭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금방 산패됩니다. 이강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셨는데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분은 평소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린내가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를 사서 드셨는데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 영양제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들기름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차피 나물 무칠 때 기름을 넣어야 하니까 일반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나물 한 가지씩은 꼭 드셨고 거기에 들기름 한두 숟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가끔은 된장국을 끓여서 마지막에 들기름을 떨어뜨려 드시기도 하셨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분은 들기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하셨대요. 지금은 1년째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혈액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두통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여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드십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호두를 한 줌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넣는 것만큼 나쁜 기름을 빼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있나요? 그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뇌경색의 위험을 몇 배로 높이는 최악의 기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실 건 튀김유입니다.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다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고온에 가열된 기름은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쓰면 그 독성이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튀김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한다면 신선한 기름을 쓰시고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그리고 정제된 식용유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름들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게다가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6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식단에는 이미 오메가6가 충분히 많거든요. 가공식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자, 라면, 빵, 냉동식품 이런 것들의 성분표를 보면 경화유나 식물성 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트랜스 지방의 다른 이름이에요. 가능한 한 이런 제품들은 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순이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0세셨는데 혈관 나이 검사를 했더니 85세 수준이라고 나왔대요. 깜짝 놀라셨죠. 그분은 평소 튀김을 좋아하셨어요. 집에서 직접 튀김을 해 드시는데 기름을 아깝다고 서너 번은 재사용하셨습니다. 빵도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 마가린 바른 식빵을 드셨고 커피엔 프림을 넣으셨어요. 혈관 나이 결과를 듣고 나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마가린과 쇼트닝을 모두 버리고 튀김을 아예 끊으셨어요. 대신 올리브유로 가볍게 볶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바꾸셨습니다. 빵은 통밀빵으로 바꾸고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드셨어요. 커피엔 프림 대신 우유를 넣으셨고요.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관 나이가 75세로 떨어졌어요. 10살이 젊어진 거죠. 선생님께서도 놀라셨고 그분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집 주방에 나쁜 기름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기름으로 채우세요.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고 혈압을 잘 관리해도 뇌경색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전조 증상을 아는 것입니다. 뇌경색은 증상이 나타나고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이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고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을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먹으면 다 이러는 거지. 하고 넘기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처집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둘째, 팔에 힘이 없습니다. 양팔을 들어 올려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온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지 못하거나 발음이 꼬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2개로 보인다든지, 심하게 어지럽고 균형을 잡을 수 없다든지 하는 증상들이요. 특정 부위의 두통이 반복된다거나 혈압이 낮을 때마다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미경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셨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칫솔을 떨어뜨렸고 세면대를 붙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놀란 거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괜찮다고 하시며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세 번째 증상이 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119에 전화를 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아침에 첫 증상이 왔을 때 바로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요. 그분은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손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이후로 가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이상하다고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자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놓고 복용하는 약 목록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119 대원들이 왔을 때 빨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뇌경색은 한번 오면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 목록도 함께 적어 놓으시고요. 가족들에게도 뇌경색 증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가 이상하다고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자고 미리 말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가끔씩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금방 사라져서 그냥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게 바로 뇌경색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았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혈액이 끈적해지죠. 아침 물 2컵은 이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8잔에서 10잔 정도를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저염 식사입니다. 국물을 줄이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뇌 자극입니다. 손을 많이 쓰세요. 뜨개질, 종이접기, 글씨 쓰기 뭐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자주 나누시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아요. 요리할 때 향신료 냄새를 맡는 것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여섯째, 좋은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매일 1큰술에서 2큰술씩 드세요. 그리고 나쁜 기름은 즉시 버리세요. 일곱째, 응급 대비입니다. 냉장고에 응급 연락카드를 붙이고 약 복용 목록을 적어두세요. 한명숙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3세셨는데 뇌경색 고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으셨거든요. 선생님께서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실천한 것에 체크하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하나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걷기도 귀찮았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느라 수면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먼저 아침 물 마시기부터 시작했어요. 침대 옆에 물병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마시기로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물을 찾더래요. 그 다음은 걷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걸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20분, 30분도 거뜬하더랍니다. 이웃 어르신들도 만나고 인사도 나누면서 걷기가 즐거워지셨대요. 식사도 바꾸셨습니다. 국물을 확 줄이고 김치도 헹궈서 드셨어요.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다 놓고 매일 샐러드와 나물을 드셨습니다. 남편분께서도 함께 동참하셨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모든 수치가 좋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혈당도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활 습관만으로 이만큼 좋아진 사례는 드물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니다. 이젠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지만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체크한다고 하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숫자만 보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좋은 기름을 먹고 나쁜 기름을 버리세요. 전조 증상을 알아두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작은 실천들을 쌓아가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주방을 점검하세요. 마가린, 쇼트닝, 오래된 튀김류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세요. 냉장고에 응급 연락카드를 붙이고 약 목록을 적어두세요. 이 작은 결심 하나가 내 뇌를 살립니다. 내 인생을 지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